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치는 강사 정현 출장영리 대표 정헌경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국세청에서 만든 정확히 말씀드리면 홈택스죠. 네, 사이트 이름은 홈택스입니다. 네,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발행된 내역들이 신고까지 가고, 그리고 별도로 뭐 보관하지 않아도 그 데이터들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시게 되는 경리들은 예를 들어서 10일 날 다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한 곳밖에 못 가요, 그러면. 네.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곳에는 있지만 여러 군데의 마감 업무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미리미리 발행해 드리기도 하고요. 발행된 내용을 고쳐 드리기도 하고요. 이걸 전산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수월하게 출장정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My NTS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금을 얼마 정도 냈고 환급받을 세금이 혹시 있나? 라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나?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된 내역들도 다 나와 있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국세청에서 오는 서류들이, 우편물들이 자꾸 안 보이는데, 홈택스에 가시면 My NTS에 보면은 다 우편물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못 받았어 라는 핑계는 사실은 저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전산에 띄워져 있습니다. 그걸 내가 가져오시고 출력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홈택스의 My NTS라는 화면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려면 순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공인인증서에 등록해 놓으셔서 수월하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보안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국세청에 직접 가셔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사장님이시면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직원분이시면 사장님 본인 거 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면 그 보안 번호를 입력하셔서 발급을 하실 수도 있지요. 자,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급 메뉴가 있어요. 그 발급 메뉴에 들어가셔서 발급하시면 되고, 발급을 했으면 꼭 전송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국세청은 전송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발급해서 공인인증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그냥 바로 전송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잘 발행되었는지 조회하시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우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거는요, 홈택스에서 발급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러 형태로 발급하실 수가 있는데요. 건별 발급, 그 다음에 일괄 발급, 그 다음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반복 발급, 그 다음에 복사 발급 해서 수월하게 발급하시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빨리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급을 하시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그 발급,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건별 발급이니까 건별 발급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은 회원가입 하시면서 이미 다 내용을 입력하셨어요. 그래서 공급자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뜹니다.
그러면 상대방 공급받는 자에 대한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번호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자 번호가 유효한지가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 번호다, 오류가 있는 번호다, 이런 걸 국세청에서 아예 띄워줘요. 네,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잘못 입력하실 일은 없는데 혹시 똑같은 상호일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세상에 정연이라는 상호가 뭐 저만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사업자 번호와 똑같은 상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입력하셔도 잘 확인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발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작성일자를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한 시기가 들어가야 돼요.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꼭 규칙이 있습니다. 6월 1일에서 6월 말일까지 거래한 걸 6월 30일 날 일괄적으로 발행하실 수 있는데요. 단 조건은 7월 10일, 7월 10일 안에 발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날까지 전송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하라는 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산세 있잖아요. 그죠? 가산세 나옵니다. 미발급도 나오고요. 지연발급도 나오고요. 미전송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연전송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산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절세하는 팁은 이런 가산세를 내지 않게끔 제때에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발급하셔야 돼요. 부가세를 안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가세는 뭐 대한민국 국민은 다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꼭 내셔야 되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작성일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 품목,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그 다음에 영수 청구.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는 그 안에만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그냥 키보드만 쳐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급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컴퓨터 앞에 없어. 이럴 땐 어떡하지? 그럴 때에는 정연으로 연락을 주세요. 왜냐고요? 정연은 위스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대리인 역할로 발행해 드리고, 공급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신 사장님이신 거고, 공급받는 자는 의뢰해 주신 사장님, 상대방 거래처를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위스탁으로라도 세금계산서를 제때에 발행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 자, 발급 기한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달, 세금계산서를 7월 10날까지 꼭 발급하셔야 되고, 그 발급이 공휴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달까지 국세청에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꼭 전송되게끔,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면 전송 보트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셨으면 이제 저도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죠? 사오는 거는 뭐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는 거죠. 부가세란 매출 세액에 있는 세액, 매입 세액에 있는 세액. 그 두 개를 빼셔가지고 납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파는 물건에 다 부가세가 붙여서 팔면 내가 사오는 물건에도 당연히 부가세가 붙어 있고, 그걸 세금 계산서로 받으셔야 되지요. 그래서 매입인데도 억울한 건 뭐냐면 상대방 매입처가 늦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지연 발급한 거죠. 그거에 대한 가산세를 나눠내야 돼요. 억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제때 확인하시는 것도 빠뜨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세금 계산서가 잘 발행됐는지 목록을 뽑아서 조회하시는 거예요. 이 조회하시는 목록 화면에 보면 날짜가 좀 찍히는데요. 이 세금 계산서가 거래된 시점, 공급된 시점을 알 수 있는 작성일자와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전송된 전송일자, 그 다음에 발급된 일자, 이런 식으로 일자가 3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역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잘 관리하시고 정확하게 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잠깐 설명드리는 건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발급에 대한 가산세, 그 다음에 그 전송에 대한 가산세,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미발급은 뭐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안 했어요. 미발급이죠. 그러면 발급자가 2%의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자체도 발급을 안 했어. 그러면 이거는 과소매출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탈세죠, 탈세. 그래서 이건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매출이 3억 이상 되시는 분, 전년도 매출이 3억 이상이신 분들은 과세와 면세에 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는데, 내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 전자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종이로 한 거죠. 그럴 때에는 2%의 가산세, 공급가액에 금액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발급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러면 뭐예요? 지연 발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발급자, 내가 1%, 수취자, 상대방 매출처, 그것이 0.5%.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늦게 들어와서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를 신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날짜에 꼭 발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이죠. 전자니까 당연히 이메일을 통해서 발급 서로 하나하나씩 나눠 갔겠죠. 근데 이메일 때문에 다시 재발급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 이거는 이메일 재전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만 다시 넣어서 다시 전송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전송, 아직 전송 안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산세 1% 있고요. 지연 전송, 늦게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연 전송에 대한 가산세도 0.5%가 있습니다. 절세는 안 내도 되는 이런 가산세들을 줄이셔야 절세가 되십니다. 종이세금계산서 하나 어디서 막 이렇게 받아오시려고 그러시고, 가짜로 매입세금계산서 막 사오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금방 다 드러나시더라고요. 제가 막상 가서 해보니까 요즘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세청 세무서의 컴퓨터는 슈퍼 중에서도 단연 슈슈슈 슈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내도 내는 세금을 안 내게끔 회사에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전년도 매출 3억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전자로 발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10일 잊지 마세요. 그 안에 다 발급하셔야 됩니다. 발급하셨으면 꼭 전송 버튼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